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자 등판입니다. 예. 네. 또 오늘도 멀리서 여기 대전까지 달려와 주신 네. 김현철 목사님 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현장에서 이거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점의 손님들도 왔다 갔다 예, 하는. 막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네, 감사해요. 네. 자, 오늘 목사님, 그 최신간인데요. 네. 목사님, 나는 챗 GPT를 GPT를 이렇게 사용한다. 사용한다. 아, 네. 자, 오늘 요 책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는데요.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저도 너무 기다렸고, 또 이 목사의 서재를 통해서 처음에 메타버스 교회 학교가 이렇게 소개된 그런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죠. 또 책이 나올 때마다 네.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은 더욱더 감사가, 또 기대가 가득합니다. 네. 아, 이게 챗 GPT가 한참 막 이제 이야기가 네. 됐을 때, 네. 아,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막 엄청 기대했거든요, 목사님. 네, 저도 이거를 좀 빨리 나왔으면 기대했는데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만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멘. 가장 필요한 때에 또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이 책을 여기 뒤에 보면은 네. 0에서 시작하는 챗 GPT 네. 초보 지침서라고 되어 있어요. 0에서부터 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챗GPT에서 이해도가 없으시는 분들이 이 챗GPT를 이해하고 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예. 예, 그거까지 이해해서 활용까지 활용까지. 예, 이 그러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0이라면은 베이스가 0이라면은 네. 연령대는 되게 어느 정도에 맞추시고 목사님 잡으셨나요? 영세는 아니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네. 특별히 또 요즘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디지털 이 문화가 더욱더 예, 잘 숙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어떤 분들이라도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이제 챗 GPT가 이거 내 건 아니다. 이건 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하고는 좀 이거 네. 먼다고 하시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그러니까요. 목회자분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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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네. 이 책을 보시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런 그-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얼마 전 풍기에 가서 네. 이렇게 집회하면서 그 이제 은퇴가 5년 정도 남으신 목사님이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그렇죠. 제가 한 30분 더 이야기하고 나니까 네. 자기도 이 책 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전도한 또 전력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챗 GPT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네네네. 목사님 챗 GPT가 뭡니까? 예, 챗GPT를 이해하면 이 챗GPT 용어를 먼저 이해하면 네. 이 전체적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 챗GPT 채트라는 것은 채팅한다. 네. 예, 서로 카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든지 이런 그 스마트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만나지 않고도 서로 이야기하는 이걸 채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기계와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네. 이게 바로 채트, 예. 채팅의 줄임말이죠.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팅. 네. 네네. 카카오톡. 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전에 컴퓨터를 배우려면 도스를 배운다든가 코보란어를 배운다든가 이것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그 컴퓨터에게 글을 쓰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쓰는 말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네네. 이게 이제 채트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GPT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이 G는 generative 생성한다. 요게 중요하죠. 만들어준다. 근데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G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챗 GPT를 잘 쓰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책에도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라면을 맛있게 요리하는 법. 네. 요거를 예전의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예를 들면 라면, 양파, 그다음에 맛있게 끓이는 법 올리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사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텍스트를 찾아서 들어가서 보고 읽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검색이죠, 그냥. 네. 네네. 그게 이제 검색의 기능이고 이 제너레이티브 생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라면 하나, 양파 하나, 그리고 채소 하나 네네. 이렇게 있으면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 요리법을 만들어줘, 알려줘. 그렇게 하면 이 챗GPT가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enerative 예, 예. G라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네. 챗GPT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해할 때에 이제 챗GPT를 아주 활용을 잘할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사에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챗GPT를 이제 네. 지위를 잘 생각 않고 네. 검색의 기능으로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늘 해왔기 때문에 아직 그게 익숙하니까요. 네. 검색하는 모든 시간과 수고와 이것들을 GPT가 단축해서 종합해서 해준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또다시 질문하여서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이 챗GPT가 만들어줄 수 있는 예. 요게 이제 G라는 예, 개념이죠. P는 예. pre-trained, 미리 학습하고 챗GPT가 여러 자료나 또 여러 텍스트를 통해서 미리 공부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P이고요. 예.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로서 이 문장을 만드는 검색 엔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분량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이게 바로 챗 GPT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0에서부터 아주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네. 챗GPT에 대한 정의, 네. 이야기 중에 가장 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이 이야기도 챗GPT에게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본인이 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정의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챗GPT에게 지금 넌 누구냐.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뭐 설교나 메시지 나올 때도 제가 한 설교문이나 정의에 대해서 그렇죠. 챗GPT한테 네네. 한번 보내주고 네네. 한번 다듬어 다오. 네네. 대상과 또 명확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생성형이 뭔지를 네.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해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에 대한 오해가 있죠. 첫 번째는 이건 너무 어렵다. 혹은 그 IT 쪽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내가 주는 어떤 질문에 기계적인 대답만 한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 저는 시리를 쓰는데요. 네. 시리야, 미야모토 무사시가 누구야? 먼저 아이폰에 이름이 미야모토 무사시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자, 아니 미야모토 무사시의 연락처가 없지. 전화번호가 없었으니까. 사람이거든요. 예, 이렇게 기계적인 답변, 이런 것만, 뭐 날씨 이런 것들만. 엉뚱한 답변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답변이 아니라 네.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손들어 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 그런 대체적인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네네. 아까 이제 연령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어떤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깔고 나서 이게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목사님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도 없고 예, 예. 또 뭔가 좀 낯설기도 예, 예, 한. 그렇죠. 네, 뭐 네. 가입하라고 하는데 또 가입해서 이걸 어떻게 명령어로 입력해야 되나 네, 또 맞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 아프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약관에 동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직접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도장 있는데. 찍어달라고 실물 도장으로 그렇게 찍으려고 했었죠.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 보이스피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거 네. 잘못하면 또 이거 뭐 과금이 너무 심하게 된다든지 네. 뭐 이럴까봐 여러 가지 뭐 걱정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만 해보면 금세 또 익숙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접속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메일 생성만 할 수 있으면 예, 누구나 다 할 수가 우리 다 있는데요. 이메일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 책에 또 편안하게 네네. 접속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 한 권 꼭 보시면 네. 당신도 챗GPT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등록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접속하면서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네. 설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등록하는 데는 특별히 캐릭터 설정 같은 부분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예. 챗GPT 안에 들어가서 그 내가 어떤 종류의 답을 원한다. 그거는 조금 커스터마이저를
좀 하는 부분들, 그거는 등록하고 난 이후에 예. 그 챗GPT의 그 캐릭터를 부여하는 예. 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일단 뭐 생각이 듭니다만. 등록하는 거는 네.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잘 모르면 옆에 네. 계신 그렇죠. 분들한테 그거, 물어봐도 할 수 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등록 이후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네,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관에는 그대로 네. 해주시면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가. 사용할 것인가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네.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챗GPT는 8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 그러니까 이 박사 학위에 해당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8살 정도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챗GPT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이 챗GPT가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이걸 책에서는 이 캐릭터 이게 부여라고 정말 중요하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전 지역의 관광에 대한 뭐 맛집이나 또 아니면 관광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네. 그래야면 챗GPT에게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 먼저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 대전 지역에서 관광 회사를 10년째 경영하고 있는 전문 가이드인데 그 캐릭터를 이 챗GPT에게 먼저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챗GPT는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는 이 대전 지역에 있는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특별히 더 엄격하게 그리고 관광 회사, 관광 가이드로서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삐뻗어 빠른 순간에 그렇죠. 그렇게 하여서 순식간에. 예, 그래서 내가 대전 지역에 가고 싶은 맛집, 혹은 대전 지역 같은 관광지, 또 대전을 여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마치 챗GPT가 어떻게 보면 역할극 놀이랑 비슷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마치 자기가 이 대전에서 10년째 관광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처럼 답변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신약 성경을 내가 주례를 한다 하려고 할 때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대한민국 대전 침신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10년 정도 가르친 신약학 교수인데 요거를 먼저 딱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리에 관한 레시피를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이제 매우 오랫동안 네. 호텔에서 호텔 주방장으로 10년 이상 네. 요리를 했던 한식인지 사람이다. 양식인지 그것도 네, 그렇죠. 한식 네네. 양식. 그러네요.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처럼 너는 오랫동안 하면 이게 개념이 모호해요. 그래서 너는 15년 동안 대전의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양식 파트에서 수석 주방장으로 일하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 챗GPT는 이 디테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얻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두루뭉실하게 그렇죠. 그냥 많이 뭐 이렇게 뭐 오래 뭐 예, 이렇게 했는데 좋게 숫자를 정확하게 써. 예,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네.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등록은 쉬운데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여기서 법이, 어려운 부분,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캐릭터 여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말씀- 네. 캐릭터 부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네. 뭔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나 네. 구체적으로 표현해 지역, 맞아요. 역할, 시대 아주 이렇게 생생한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숫자로 그대로 그래서 문해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또 국어를 못하면 또 이게 그 어려워지네요. 뒤에 부분에서 그 나오더라고요. 예. 문해력이 인문학적인 거. 예,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뭐 먹을래? 맛있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어디 놀러 갈래? 재미있는 곳. 이렇게 하면 이 개념이 안 되거든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원주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8살짜리네. 8살짜리한테 하나씩 질문하는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캐릭터를 부여를 이제 정확하게 좀 네. 구체적으로 부여한 다음에는 네네네.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들 네네. 말씀하셨던 이제 청중 네네. 청중에 관한 얘기도 또 자세하게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산에 가서 네. 강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제가
너는 부산 지역에서 15년째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운동가인데 내가 부산에 가서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산에 있는 주부들에게 주부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인사말을 이 계절에 비추어서 좀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4월에 계절에 맞게끔. 그렇죠. 그럼 지금 4월에 황사도 심하고 또 지금 또 여러 환절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40대 계층의 주부들의 보편적인 그런 관심사 거기에 맞는 또 부산 지역에서 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이 부산 그 40대 주부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거죠. 저도 강의 갈 때 어떤 첫 인사말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최근에 설교하면서 네네. 청소년 설교를 하면서 청소년들 할 때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 네.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무슨 말 하고 그렇죠. 무엇 어떤 가수 어떤 네. 문화 이 본문하고 어떤 이제 예화로 들을 때 네네네.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호응을 잘 살 수 있는 네. 어떤 내용하면 좋을지를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밤양갱이 나왔죠. 네. 달디달디 예, 예. 달고 밤양갱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화제로 네. 네. 하게 됐어요. 네네. 역시 이제 그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챗GPT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얻지 못했던 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예전에 검색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해졌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걸 아직 많이 안 해보니까 네네. 사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GPT를 매일 그 검색어 쓰듯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소들은 이 사람이 결국은 문체도 따로 있고 그렇죠. 또 언어 표현도 따로 있고 관심사도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사람의 그 색깔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나의 관심사가.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분야의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또 내가 주로 다루는 사실 뭐 설교자들이 기승전 이렇게 주로 하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비슷하신데요. 어떤 분은 기승전 전도, 어떤 분은 기승전 부흥, 기승전 기도. 그게 참 이렇게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네.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문서들 또 수많은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도 확장되고 또 우리의 멘트나 또 우리의 어떤 성김의 사역들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네네네. 챗GPT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렇죠. 또 그동안은 잘 몰랐던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꺼내주니까요. 그렇죠. 설교가 굉장히 뭐 신선, 네. 제가 볼 때 좀 신선해진 것 같더라고요. 구태의연은 맨날 하던 얘기가 아니라 문장도 또 달라질 수 있고 네. 표현법. 잘 또 다듬어 주세요, 그분이. 네. 요약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나와 비슷한 여러 가지 역량과 이걸 갖춘 사람들이 항상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비서. 그런 참 좋은 만능 비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 같은. 네, 프라이데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은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아니면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각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역 또 교회 교육의 영역 그리고 선교지 또 여러 이 책에서 설명했지만 그림 상담을 통해서도 학생들이나 또 여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챗GPT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네네. 챗GPT 갖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길도 잘 찾아갈 수도 있고. 네. 그 지역을 이렇게 잘 추천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챗GPT 같은 경우에 그 언어 기능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통해서 이 다양한 이 외국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그렇죠. 건데. 예. 자, 예를 들어서 네, 한글로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지금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독일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날씨와 또 이번 수련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3문장, 5문장 정도로 먼저 독일어로 이야기해 줄래? 여기 독일어로 준비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Hallo zusammen, ich freue mich sehr, hier zu sein. Das Wetter ist heute wirklich schön und ich hoffe, dass es während unseres Camps so bleibt. Ich bin sehr gespannt darauf, die nächsten Tage mit euch zu verbringen und hoffe, dass wir alle eine tolle Zeit zusammen haben werden. 이 인사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독일에 계신 청소년들과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 오늘 여기까지. 한국말로 그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 해석을 해주고요. 여기에 음성으로 하더라도 이게 활자로 지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천천히 이야기해줘. 그렇게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바람이 틀렸는지 좀 교정해줘. 그거까지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쩜 이 챗GPT를 잘 활용하면 어학 공부 또 어학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인사를 하거나 어떤 그 비즈니스 할 때에도 뭐 연설을 하거나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요. 네네. 제가 모르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네. 뭐 괜찮은데 전혀 모르는 문해한 같은 그런 분야에 네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뭔가 틀을 제공해주고 네네. 내가 그곳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또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표나 네. 알아보기 쉽게 네네네. 뭐 저는 리더십 전공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한 것들도 네네. 프로 정리해줘 하니까요. 너무 잘 그게 맞추어서 정리해주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렇지만 안 사용하는 게 너무 예. 이제 그렇죠. 이건 진짜 아쉬운, 네, 아까운, 네네네. 예. 그러니까 월정액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다. 이런 오히려 것들이 미안할 정도로 이것밖에 주지 않으면서 24시간 이거 가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아까 예시로 나온 것처럼 뭐 음향 장치를 사용할 때도 네네. 뭐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네네네. 집에 설명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서 약인데 성분을 전혀 몰랐을 때 요거를 찍어서 바로 하면 이 안에 있는 성분이나 약에 대한 성분들. 어떤 예, 이렇게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목회자나 여러 다른 분들도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죠. 예를 들면 양자역학이라는 부분도 이 GPT에게 내가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을 듣는 학생으로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요청해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1학년 정도의 교양 과정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네네. 조금 더 깊은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또 레벨을 맞추어서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고전 이 고전이라는 것이 이름은 들었지만 읽어보지 않은 책이 고전인데요. 한 번째만 들어본 책. 네, 들어는 본 책. 고전하고 있죠. 그 고전에 대해서 또 최신에 나온 어떤 책들 네네. 정말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나지 않을 때 그 책의 개요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요약을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생성해서 또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또 직접 읽고 하는 그 시간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줄여서 내가 원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챗GPT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코파일럿 함께 비행기를 모는데 옆에 부조종사처럼 이렇게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해주는 참 좋은 만능 비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교회 학교에서도 네네. 이거 쓸 수 있는 용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맞습니다. 역할극이라든가 어떤 네, 자료들을 만들 때 네네네네. 인터넷 검색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 그럼요. 또 사람의 머리에서 교사들끼리 자기가 늘 작년에 한 거 올해 하고 예, 다른 분들이 한 거 좀 바꿔서 그렇죠. 하고 예. 아니면 딴 데 유튜브 보고 또 그냥 맞습니다. 따라서 하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 없어요. 네. 맨날 답습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또 어떤 그 교육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사실 또 이렇게 뭐 여름 성형학교나 특별한 기간 외에는 또 그런 거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그 챗GPT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나 또 전체적인 일정이나 또 예산이나 또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고 또 이 챗GPT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 그 내용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정도 좀 어떤 부분에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그렇게 요청하면 그에 대한 적합한 이 대답을 주기 때문에 교육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늘 했던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 저도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주면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세계 안에 갇히는데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관점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툴로서 이 챗GPT가 잘 사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집에서도 보니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네.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말 그대로 여기에 보니까 냉장고를 부탁해라 할 만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직접 해봤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안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요리법을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만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가 있고 또 이 파가 있는데 이거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이 세 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한 끼 잘 먹었던 기억이. 또 그럼 이름을 넣으면 되겠네요. 백종원표 요리로. 그렇죠. 네, 어떤 스타일로. 저희 주부 아주 구체적으로. 네. 주부님들의 가장 고민이 뭐해 먹지. 네.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네요. 예, 백주부가 아니고 챗주부로 그렇죠. 이렇게 뭐 활동을. 생킴 스타일로 스파게티 해.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이외에 또 재능 발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챗GPT 안에서. 목사님, 목사님 하세요. 네, 선생님 이 책 보면서 이제 네네. 여러 이제 프롬프트 예제들도 이제 목사님 따로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서 100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회 비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네. 목회 프로그램, 그리고 설교, 상담, 교회 학교, 그리고 성경학교 네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일반 행사, 그다음에 특별 행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어떤 프롬포트를 넣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가, 네네. 그런 예제를 100가지를 넣습니다. 10가지 항목에 10가지씩.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읽어봤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캐릭터 설정, 네네. 그리고 청중, 대상에 네. 대한 분석들, 네네. 그리고 어떻게 출력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매우 이렇게 모범 예제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몇 번만 해보시면 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프롬포트를 만드는 법을 제가 이렇게 예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하느라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상실됐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게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 책값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값을 건질 수 있는 네, 내용이 이 네, 100가지에 네. 있습니다. 예. 사실 프롬포트를 이렇게 이론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캐릭터 부여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번 듣는 것보다도 그 프롬포트 완성되어 있는 이거를 보면서 그럼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걸 조금 바꾸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나오는 답변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살짝만 응용하면 되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예제 프롬프트를 직접 한번 넣어보고 네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죄송하지만 좀 집요하게 굴리고 돌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 끈기를 갖고 네네. 계속 물어보셔야 내가 진짜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포스트 디자인을 할 때에 시안이 오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고쳐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한 3번 정도 얘기하면 미안하거든요. 디자인하고 화내죠. 에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뭐 그래 이렇게. 5번 하다가 제일 처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뭐 또
조금 열리기도 하는데요. 큰일 나는 거죠. 네. 디자인이라고 나중에 못해요. 다시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챗GPT는 100번, 200번 계속 이야기하여도 충실한 벗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면 이 챗GPT를 다루는 능력, 맞습니다. 이 챗GPT를 활용하는 능력들이 일치월장 정말 이렇게 새롭게 회복이 될 거예요. 예, 예. 목사님 사실 이제 챗GPT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 많이 나누시는데요. 네네네. 이제 뭐 지금 장점도 네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챗GPT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네, 우리가 꼭 알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네네. 염두에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챗GPT가 생성이라고 했는데 네. 이 생성인 것 때문에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각 현상이요? 이건 뭐 저기 약물 이게 아니고 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없는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원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영화를 호시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 영화의 스토리를 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호시절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이 멜로드라마 그 천편일률적인 그를 가지고 네.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줘 보면서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챗GPT가 생각하는 호구 시절은 정우성과 그 중국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호구 시절이 아닐까? 네, 호구 시절 다른 얘기로 그냥 네. 저기 멜로드라마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클리셰를 모아가지고 네네. 익숙한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챗GPT가 정말 네. 지금 보니까 정말 만능인 것 같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염두하고 네네. 또 조금은 조심해야 하거나 네.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 그 영화에서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아마 그런 시대 아마 곧 올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한계, 또 이 인공지능 을 가진 이 챗GPT가 보여주는 특성들, 네. 요거를 좀 잘 이해하면 정신 건강이 좋으시고요. 또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다니엘과 새 친구를 설교하면서 네. 챗GPT한테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걸 해줘 이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네. 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에게 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4명이니까 4명으로 그려줘 했는데 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요 또? 자 다니엘 1명, 그 다음에 새 친구 3명, 4명이고 네. 4명만 반대하는 거 그려서 하니까 이제는 8명이 나와요. 이거 아주 저기 고집이 세네요. 예, 이 챗GPT가 이 독자적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사고 체계가 있어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다른 답변을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죠. 혹시 이걸 영어로 하면 그럼 다르게 나오나요?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글로. 네, 네, 네. 한글된 게 많이 없죠. 그 방법이 있었군요. 예. 아니, 제가 해보니까 얘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뭐 하나 꽂히면 네. 그대로 갑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 결국 이제 5명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잘라서 4명을 썼습니다. 잘라서 4명을 썼고. 뭔가 이게 그 후반 작업이 필요하군요. 그럴 때는 이제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 챗GPT하고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고, 네네. 설득 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인정하시고, 프롬프트를 조금 바꾸어서 네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챗GPT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빠져들면 너무 중독적으로 여기에만 계속 몰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만 모든 해답을 완료하지만 이 챗GPT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떠하게 사이드 킥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주도권을 사용자가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너무 잘해주니까 성경 본문을 먼저 읽기 전에 네. 챗GPT한테 물어봐요. 네. 그리고
GPT가 말해주는 뭐 내용을 따라서. 그 네네. 내용에 따라서 예, 예, 성경을 예. 읽는 저를 보더라고요. 네네. 이건 아닌데 이게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말씀 묵상 가운데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묵상만 하지 않고 네네. 먼저 이 친구한테 내놔라. 네. 이런 게 지금 안 너무 되겠더라고요.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끔 아까 우리 시연하면서도 이게 연결이 끊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연결이 안 되면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면 이 인공지능도 무용지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 항상 본인 자신의 콘텐츠나 그리고 본인 자신의 어떤 시각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먼저 두시는 것이 또 사실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TV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OTT 같은 데도 보면은 요즘 네네. 제가 보고 있는 뭐 지배종이라는 그 드라마 네. 자비스 아니 장영실 장영실. 네. 네네. 이렇게 다 의존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 네네. 거짓말은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나 이걸 그러니까 해서 이제 항상 그 예. 자료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예, 더블 체크를 하고 더블 체크를 하는 것이 거죠. 굉장히 필요하고 좋죠. 목사님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챗GPT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도 이것도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 첫 번째가 팩트 체크 예, 예, 맞아요. 이런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참고하는 용도다. 예. 이것이 주객이 아니라 주도권을 항상 사용자가 가지는 것이.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예,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칭찬하라 하더라고요. 예. 중간에 고맙다고 해요, 제가. 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림이 이제 좀 마음에 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림이 아니면, 사용자께서 기뻐하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에 더 잘 도와주시겠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그렇게 해주면 실제로 그리고 더 잘 도와주나요? 계속 그냥 굴리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많은 분들의 그 임상 체험들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네. 고래인가 보네, 고래. 네. 이게 뭐, 목사님, 정책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작권?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좀 부정적인 거. 예를 들면 제가 집회를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책 위반에 해당되는 요청이라서 생성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이제 막아놨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어두운 영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쁜 또 짓이나 범죄적인 영역들이나 그런 게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빚을 좋아하네요. 예. 어떤 데 보면 참 사람보다 더 밝은 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걸림 장치처럼 인공지능이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거를 실제로 인공지능과 정신 상담을 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인공지능이 이 자살을 권유하도록 그런 이제 케이스가 또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 생성형이라서 계속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알고 보니까 제가 네네. 질문하는 제 어떤 질문의 패턴을 이 친구가 알고 벌써 네네. 제가 뭘 원하는가 하고 아주 요즘 대답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야가 위해서 이거 벌써 이제 저를 파악을 다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잘하더라고요. 네. 이거 뭘 원하는가?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균형적인 시각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아니면 신학적인 이 경향이나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신앙 경향이 있고 약간 진보적인 또 신앙 경향이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 보수 이렇게 진영에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또는 이제 성경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진보적으로 가서 이 복음의 원리나 복음의 원칙과는 또 조금 더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글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챗GPT한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비혼에 대한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혹은 결혼을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남자의 관점과 여자의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남성 입장에서 그런 어떤 글을 요청하고 또 여성적인 입장에서 글을 요청하면 똑같은 GPT인데 전혀 다른 시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자 할 때에 참 요즘 현대인들은 갈수록 이게 개별화가 되고 또 서로 생각이나 가치관이 각기 다른 이 상황에서 내가 옳게 여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 예전에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좀 진보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혹은 또 보수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챗GPT는 그런 캐릭터를 부여해주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경험하거나 배우지 못한 그런 영역에서 관점에서의 어떤 글들이나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또 유익하고 무엇보다 챗GPT를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에서 내 입장으로만 계속 이렇게 훈련되면 그에 관한 이 스토리나 또 한정돼서 이야기들을 나오니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그러니까 네네. 좀 어떻게 보면 그 챗GPT를 통해서 사고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챗GPT도 사고를 넓히도록 그렇죠. 내가 훈련을 그렇게 네. 시키면 이게 데이터가 쭉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그 이제 10계명 중 9가지에 프롬프트도 패턴을 다르게 해라.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 하는 질문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저는 그동안 너무 좀 뻔한 것만. 뻔한 이제 저를 지금 다 파악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다른 패턴을 갖고 이제 질문 좀 해야겠네요. 질문도 요약해줘, 정리해줘.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출력을 요청하고 맞아요. 그런 방법들이 이 책에 다양한 그 사용법들이 설명되어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려놓고 기승전, 네. 설교 올려놓고 이 설교를 분석해줘. 아니면 네, 이 설교가 예, 예. 어느 목사님의 설교하고 비슷한지. 네, 예. 네. 그러고 보면 네. 정말 챗GPT를 안 쓰는 게 좀 바보 좀 같은데요? 손해죠? 손을 많이 손해인데요. 예. 정말로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날 때 챗GPT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요. 토론을요? 신학적인 토론을 신학적인 그 개념을 부여해주고 네네. 근데 사람들 만나려면 또 사람들하고 시간을 잡아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 상황이 또 노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챗GPT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나 또 전혀 다른 아까 관점이나 다른 입장에서의 어떤 그 시각을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이 영어로 설정해 놓고 네네네. 영어 대화를 차 안에서 대화를 맞습니다. 한다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영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또 원어민으로 뭐 같이 이렇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쓰신 책 중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챗GPT가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일상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이미 이제 됐는데 우리 안 쓰면 정말 우리 손해예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거 사용하면서 참 제가 청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낯섦과의 조우. 낯선 것과 자주 만나라. 낯선 글, 낯선 개념, 네. 낯선 경험들. 네. 뭐 범죄 쪽으로는 아닙니다. 사람들도 늘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늘 고쳐가 되고 정형화되고 타입형으로 굳어지는데 네네. 근데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다른 역할들을 부여하면서 내 사고의 폭들이 내 경험의 폭들이 넓어져서 그것이 또 우리가 강의나 설교나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상대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성도들이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게 텔레비전이나 혹은 영화를 대리 경험한다지만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영역 밖의 일이고 그래서 그런 실시간적인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목회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 재밌던 것은 요즘 반려견 또 반려동물 네네. 지금 인구가 1,5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반려견으로 이렇게 하던 15년째 같이 살던 이 강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한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그런 분들이 집사님도 많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자기 반려견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식같이 생각하니까요. 또. 본문을 어디서 적어야 될지, 설교 논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GPT에게 물어봤어요. 네네네. 교회 15년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10년 넘게 키우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 네. 어떤 말을 위로해 줄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슬프셨겠습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이 천국에 가시면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건 비기독교적이야. 이건 기독교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아. 네. 기독교 세계관에 어울리는 위로의 설교를 해줘. 네. 이렇게 하니까 전혀 태세를 전환하면서요. 네. 사랑하는 동물이,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준 사랑, 행복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꼬리를 싹 내려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참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또 여러 상담을 할 때에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네네. 뭐 동성애나 마약이나 또 아니면 뭐 고딩 엄빠 같은 그런 것들 내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역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참 우리는 당황할 수가 있고 맞아요. 또 그런 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또 외국인 분들 그분들이 이제는 또 많아지고 있으면서 그 가정들을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할 것인가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하면 좀 식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전달도 안 되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할 내가 예전에는 독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이해하고 영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해하려 했는데 그건 조금 좀 너무 비현실적이고 우리와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챗GPT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지금 내가 부딪힌 이 삶의 문제 혹은 이 목회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고 또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파트너로서 이거를 활용하면 여러 사역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책의 마지막에 네네. 거룩한 사명이면 놀라운 기회다. 네. 누구에나게 열려 있는 예.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네네네. 나는 좀 늦은 건 아닐까? 또 나는 네. 이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십시오. 네. 진짜 새로운 기회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연세도 생각보다 좀 많지 않으십니까?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문과, 뭐 뼛속까지 문과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네.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수련 과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친구를 새로 사귀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놀라움. 아이 성향에 하는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예.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약간 저도 중독기가 있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재밌고 네네네. 또 뭔가 이게 계속 자꾸 뭔가 열매가 있고 또 어떤 그 성과가 나타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네.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의 내용을 네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 예, 그렇죠. 얼마든지. 그리고 화가 스타일, 뭐 렘브란트나 아니면 윌리엄 헌트나 르누아르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화풍으로 성경의 그림. 아니면 내가 어떤 예화를 만들려고 할 때에 네네. 하는 그림. 그 실제로 제가 제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관련 사진이 딱 2장밖에 없어요. 네네. 그걸 계속 예전에 말로만 했는데 네네. 근데 그것을 그 당시 내용을 담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그 스티븐 오라는 우리 그 할리우드에서 드론 촬영 감독 하시는 맞아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더니 이틀 만에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로만 하는 스토리를 이 챗GPT를 가지고 멋진 자료 그림으로 만드는데 정말로 그 강의하고 너무 이게 잘 맞아서 이 강의가 굉장히 폭발적인 우리가 자꾸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말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나 강의나 혹은 교육이나 상담에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가 되고 또 여러분 취미 생활도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고난 주간에 렘브란트 느낌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이 이렇게 오고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화풍 그대로 나와서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그 그림으로 또 여러 분들을 제가 그림으로 SNS에 올리고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참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하긴 저작권이 이건 본인에게 있잖아요. 저에게 만드는 주신 사람이 됩니다. 있는 거잖아요. 빨리 해야겠네요. 이게, 네.
그동안 많이 쓰지 못한 게 막 이게 좀 아쉽네요. 예, 사용법을. 네. 네, 네. 오늘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챗GPT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네. 어떤 걸 또 조심해야 되는지, 네, 네, 네.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네. 있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거의 시간을 통해서. 네.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네. 알파, 베타, 감마.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이 책에 저는 볼 때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네. 내용에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계셔서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항상 어떤 문화들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누가 쓰는 거에 따라서 이게 거룩하게 써질 수 있고 혹은 이게 악하게 써질 그렇죠. 수가 있는데 세상은 이 챗GPT를 통하여서 그림책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특별히 이제 이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 판례들을 쫙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네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목회와 또 교육과 또 여러분들의 여러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동반자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그 저자 등판으로 굉장히 아주 목사님 아주 자세하게 챗GPT를 모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무엇을 더 원하시나요? 자세하게 그동안 챗GPT에 궁금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챗GPT를 이렇게 사용한다. 네. 목사님 실제로 사용한 얘기를 쓰신 거잖아요. 네, 제가 나는 이렇게 사용했다. 검증된 이 책을 우리 네. 목사의 서재 또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들 푸른포터 가지고 해보시면은 네. 동일한 결과 얻을 수 있고 네. 또 다르게 또 각자의 다른 그렇죠. 방식처럼 예. 네. 나만의 전용 비서를 꼭 두시기를 활용하시고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책과 함께 아직 그 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설치해 보시고 도전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목사님 이렇게 네. 오늘 또 저자 등판으로 나와주시고 네. 챗GPT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아, 용기를 네. 주셔서 감사를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서 네네. 정말 목회와 또 사역 또 일상 뭐 비즈니스나 모든 일상 가운데 네네.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손녀가 그린 그림을 이 챗GPT로 그림 상담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아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내용 비슷하게 거의 이렇게 일치하게 돼서 네네.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챗 GPT를 몰랐거나 또 그동안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네네. 이 책으로 꼭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네.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나는 챗GPT를 이렇게 사용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네. 책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